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허리가 왜 아픈지 원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먼저 허리 통증의 원인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2023 팩트시트에 따르면 허리 통증의 약 90%는 비특이성 요통, 근골격계 요인이 차지하며 나머지 10%는 특정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허리 통증으로 구분됩니다. 특정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허리 통증에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척추 골절, 감염, 종양 등이 있으며 이는 영상검사, MRI, CT, 신경학적 검사, 임상 진찰 등을 통해 명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리 통증의 90%는 명확한 병리학적 원인 없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척추 주변 근육의 약화 또는 불균형, 근막의 유착 등 단일 원인이 아닌 다인성 요인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도 요추 4번, 5번의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꼭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역학적 데이터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MRI 검사에서 디스크 이상 소견이 흔히 발견된 것을 살펴보면 NEJM이 1994 연구에서는 52% had a 불개, 27% had a protrusion, 1% had an extrusion, 52%는 팽륜, 27%는 돌출, 1%는 탈출 소견이라고 보고하였고 AJNR 2015 메타 분석에서는 Disc protrusion prevalence increased from 29% of 20-year-old individuals to 43% of 80-year-old individuals. 20세 무증상군의 디스크 돌출 유병률은 29%였고 80세에서는 43%로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프지 않은 사람에서도 디스크 병변이 이렇게 높은 확률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WFNS 척추위원회 증치염 24는 Disc disease is considered the underlying etiology in less than 5%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디스크 질환은 전체 요통 환자의 5% 미만에서 원인으로 간주된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디스크 병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신경근 증상이 동반된 허리 통증의 경우 디스크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큽니다. 정리하자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100명 중 90명은 근골격계 문제이며 나머지 10명 중 약 절반 정도가 디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 100명 중 29%에서 43%가 디스크 병변을 갖고 있으므로 허리 통증을 갖고 있으면서 디스크 병변이 있는 사람의 통증 원인이 디스크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의 90% 원인을 차지하는 비특이성, 즉 근골격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근막이완 하지의 가장 아래 부분인 발바닥부터 종아리, 정형골근, 햄스트링, 대퇴근 막장근, 대퇴사두근, 내정근, 이상근, 척추기립근, 광배근, 대원근, 승모근, 대흉근까지 전신을 빠짐없이 근막이완 해줍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좌우나 앞뒤의 균형이 깨지면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칭 1단계에서 풀어준 부위와 특히 장요근, 흉쇄유돌근, 대원근, 삼두근, 어깨 근육까지 능동적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전신을 고르게 스트레칭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단계, 부분적 근력 강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분적인 근력 강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맥길 박사가 추천한 빅C3 운동, 사이드 플랭크, 버드독, 컬업, 그리고 데드버그까지 4가지 동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곧게 눕고 아래쪽 팔꿈치를 어깨와 수직이 되게 바닥에 둡니다. 두 발끝을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서로 붙이며 무릎은 약 15도 굽혀주세요. 발과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하체와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들이쉴 때는 복부가 부풀도록, 내쉴 때는 복부가 납작해지도록 호흡하세요. 15초 동안 유지하며 허리가 꺾이거나 골반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척추가 일직선으로 곧게 정수리 방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버드독입니다. 내발기기 자세를 취하고 손과 무릎은 어깨와 골반 아래에 위치합니다. 턱을 당기고 정수리를 앞으로 뻗으며 아랫배를 당겨 척추 중립 자세를 만듭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왼쪽 다리를 뒤로 동시에 뻗고 돌아옵니다. 뻗을 때 들이쉬고 돌아올 때 내쉽니다. 허리가 꺾이거나 등이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쌍씩 번갈아 12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컬업입니다.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다른 다리는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둡니다. 양손 바닥을 허리 아래 요추와 바닥 사이 공간에 넣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으며 어깨만 들어 올립니다. 어깨를 들 때 내쉬고 한쪽 다리당 7회씩 반복합니다. 허리를 바닥에 강하게 누르지 말고 요추의 자연 곡선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은 데드버그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과 엉덩이를 90도로, 팔은 천장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바닥 방향으로 뻗고 돌아옵니다. 뻗을 때 들이쉬고 돌아올 때 내쉽니다.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요추의 자연 곡선을 유지하며 팔과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한 쌍씩 번갈아 12회 반복하세요. 4단계 통합운동. 이제 네 번째 단계 통합운동입니다. 이 단계는 앞에서 강화한 코어 근육들이 서로 협응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동작에도 잘 적용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숄더 탭입니다. 하이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어깨 바로 아래에 손목을 두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터치하고 다시 원위치,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한쪽씩 번갈아 12회 반복하세요.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플랭크 잭입니다. 같은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양발을 동시에 벌렸다가 모으는 점프 동작을 합니다. 12회 반복하세요. 이때 엉덩이가 들리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는 트렁크 로테이션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팔을 양옆으로 벌립니다. 무릎과 엉덩이를 90도로 굽혀 발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함께 좌측으로 천천히 떨어뜨립니다. 복부 힘으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좌우 번갈아 12회 실시하세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마지막은 시티드 오블리크 트위스트입니다. 바닥에 앉아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둡니다. 상체를 45도 뒤로 기울여 척추 중립을 유지한 채 양손을 모아 좌측으로 회전합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우측으로 회전합니다. 좌우 번갈아 12회 반복하세요. 허리가 굽거나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합니다. 마무리로 다시 1단계 근막이완과 2단계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